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2023 시카고 에어 앤 워터 쇼가 이번 주말 미시간 호변공원으로 돌아옵니다. 에어쇼는 19일 토요일과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미시간 호주 상공에서 진행됩니다. 18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연습 비행을 실시합니다. 관람객들은 노스 애비뉴 호변 공연을 중심으로 플루턴 애비뉴부터 오크 스트리트까지 미시간 호변을 따라 쇼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어 앤 워터 쇼는 USF 35C 라이트닝 2, USAF F-22 랩터, USAF C-17 글로브 마스터 등 최신 항공기와 전투기들이 시카고 도심 하늘을 수놓는 시연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쇼에 참가하는 항공기들은 인디애나주 게리에 있는 게리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 미시간 호수 위에서 각종 묘기와 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ABC7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전날부터 대출 기관으로부터 축하합니다. 귀하의 대출이 청산됐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4일 하루에만 20만 명을 탕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모든 탕감 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 탕감 대상은 80만 4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61만 4천여 명은 대출 잔액을 모두 탕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유명무실해진 소득중심 상환 IDR 계획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IDR 계획은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은 여성과 유색 인종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다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학자금 대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입니다. 당초 목표는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300만 명이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15일 화요일 오후 12시 윌링 소재 약속의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미 시카고 해병대 전후의 기수단 입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행사는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의 기념사,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 이성배 회장의 경축사 이후에 축하 공연과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은주 회장 기념사를 통해 광복절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시카고 한인 동포들과 함께 기념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의 상모 판굿과 이경재, 박주미, 임미라, 케이팩, 여성회 합창단이 다 함께 아리랑 메들리와 아리랑 플래시몹을 펼치면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제청하며 끝으로 미 중서부 제향군인의 김정호 회장의 만세 삼창과 함께 광복절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오는 8월 26일 토요일 다운타운 매기 데일리 파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K-푸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K-퍼포먼스, K-라이프 페스티벌, K-팝 컴페티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센터가 지난 11일 금요일에 취업 박람회 및 교육 오픈하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려 4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총 15개 회사와 커뮤니티 기관들이 일자리와 다양한 취업 훈련 관련 트레이닝을 제공하며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에서 무료 헤어커트와 증명사진 촬영을 받았으며 많은 한인분은 무료 B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센터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커뮤니티 멤버들의 취업 지원 및 구인 구직을 위해 계속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하나센터 측은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취업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센터 773-583-5501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공과대학은 육군 공병단으로부터 $800만 자금 지원을 받아서 자율건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일리노이주 샴페인에 위치할 예정이며 신흥기술의 중개 연구에 우선순위를 둘 것입니다. 자율건설 분야에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제어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갭 크로싱 및 철거 시스템, 아키텍처 및 제조 기술이 포함됩니다. 센터는 3년차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 육군 공병단이 첫 해에는 $245만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 후반에 $180만, 2024년에 $375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센터의 창립 이사인 월리엄은 이 센터의 목표는 학계, 상업센터 및 스타트업과 함께 산업계를 연결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일리노이와 미국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리스는 이 센터 외에도 대학이 보조금과 대학원생 지원금을 결합해서 시드 프로젝트에 따른 교수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쉑쉑은 오는 20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기 데일리 파크에서 피클볼 클럽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모든 레벨의 플레이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패들과 장비가 제공됩니다. 피클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면 수업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수업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중급 레벨은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으로 구성된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 우승자에게는 한정판 쉑쉑 피클볼 클럽 패들이 증정됩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쉑쉑의 레모네이드 스테이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쉑쉑 매장에서 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티켓은 1인당 $30 또는 팀당 $60고 참가 등록은 쉑쉑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의 25%는 그레이터 시카고 푸드 디포짓에 기부됩니다. 자세한 정보, 등록 및 일정은 쉑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뉴스 보내드립니다. 시카고 지역의 막바지 여름이 지나가면서 미시간 호변 시즌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원국에 따르면 미시간 호변 공원의 2023년 여름 시즌 폐장일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의 모든 호변 공원은 지난 메모리얼 데이 직전 금요일에 개장했습니다. 공원국에서 운영하는 22개 모든 호변 공원은 올해 9월 4일 공식 폐장합니다. 호변 공원 폐장을 앞두고 지난 8월 5일 시카고 내 실내 수영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야외 수영장 또한 문을 닫게 됩니다. 수영장 직원들은 여름 시즌을 끝낸 뒤에 가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내 수영장의 가을 시즌 개장일은 9월 5일이며 그 다음 주부터 시즌 프로그램들이 재개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신규 가입 요금이 내년부터 인하됩니다. 일리노이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 HB 2317에 따르면 일리노이 거주자의 낚시 라이센스 신규 가입 요금은 연간 $5,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10로 낮아집니다. 할인된 요금은 26세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낚시 라이센스 구입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새로운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낚시 라이센스 요금은 일리노이 거주자 16살에서 64세 사이일 경우 연간 $15, 65세 이상일 경우 $7 75센트입니다. 일리노이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요금 $31 또는 사흘간의 요금 $15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상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낚시 라이센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낚시 라이센스 구입은 천연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개학을 앞두고 세이프 패스웨이 직원 1,200명을 채용합니다. 세이프 패스웨이 직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된 업무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폭력 예방, 지역 주민과의 소통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신호를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또한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순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188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을 비롯한 폭력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안전 통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폭력 범죄가 14%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는 Safe Pathway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불법 이민자들을 서버브로 이주시킬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장은 쿡카운티뿐만 아니라 주변 카운티 전역의 시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곧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2,000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에서 시카고로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찰서, YMCA, 데일리 컬리지 등에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이민자위원회 측은 이민자들이 서버브로 이주할 경우 무엇이 더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버브에서 시카고로 이어지는 메트라 등의 대중교통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민자들이 항상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10대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 300여 개를 자체에 집계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57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올해 미국의 노숙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노숙자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 허드가 연말에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